저는 오늘 초유형 시대의 멀티미디어와 콘텐츠에서 발표하려고 하는 유리교육과 수동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제가 직접 제작한 PDF 파일 이용해서 이게 파워포인트로도 호환이 가능한 거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책에서 배웠던 것들을 약간 사용해보고 그 매체를 한번 이용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초용합 시대 멀티미디어 콘텐츠 강을 이용해서 제가 수업을 하는 모습을 담아보려고 해요. 이번 게 아마 브이로그 형식으로 아마 올라갈 걸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수업의 수업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애니메이션 알아보기, 두 번째로 사운드 알아보기, 세 번째로 동영상 알아보기 등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학습 목표고요. 오늘 내용 핵심 주제는 애니메이션, 사운드, 동영상 그리고 이 세 주제를 비교해서 알아보는 것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요 포인트를 알아봅시다. 자, 먼저 플립북은 최초의 애니메이션으로 오늘날 애니메이션의 기초라고 합니다. 플립북은 튕기는 북이라고 해서 이런 형식으로 사용하는 게 플립북입니다. 애니메이션의 기초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로토스코핑입니다. 로토스코핑은 캐릭터 동작 표현을 위한 것이고요. 로토스코핑 기술은 체계적인 캐릭터 윤곽선의 움직임에 따라 배우의 연기에 만화 캐릭터의 움직임을 넣어 생동감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화 캐릭터의 움직임은 인간 배우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재현됩니다. 이러한 애니메이션 원리들은 여전히 보편적으로 활용되는데요. 로토스코핑은 연속적인 실사 동작의 이미지로 종이 셀 위에 투사하여 프레임 단위로 윤곽선을 복사합니다. 실사 이미지의 윤곽선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고 원본 이미지와 합성하는 기법입니다. 이게 로토스코핑이고요. 다음은 표본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표본화 과정은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이 세 가지 과정 중에 첫 번째 과정이고요. 원래 아날로그 형태의 소리 정보를 디지털 형태의 정보로 변환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표본화는 연속된 아날로그 시급 파형의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세분화하여 소리의 세기를 측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샘플링이라고도 하며 변환된 신호를 표본이라고 하는데요. 음악 감상용 디바이스에서는 훨씬 더 큰 추출 비용이 사용됩니다. CD에서는 초당 44,100번 샘플을 추출하고 DVD의 경우는 48kHz 추출합니다. 다음은 MPEG의 동향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MPEG의 주요 키워드는 MPEG는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파일 형식에서 개발한 것이고 MPEG-1은 1993년, MPEG-2는 1995년 만들어졌고 주로 사용되었지만 한계를 점차 드러내었습니다. 저성능 컴퓨터를 기준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데이터 압축률이 낮아 파일 용량을 줄이기 어렵고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재생이 어려웠습니다. 제한된 인터넷 대학교에서 고품질의 동영상을 즐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술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MPEG-3은 개발 중인 지상파 디지털 방송용 MPEG-2 규격으로 흡수되었습니다. 1999년 새로운 컴퓨터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술인 MPEG-4가 개발되었습니다. MPEG-4는 적용 용량으로 고품질의 영상 및 음성을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전송과 휴대용 디바이스 사용에도 적합합니다. MPEG-4 기술은 PC뿐만 아니라 매킨토시,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휴대용 게임기, 디지털 카메라 등 다양한 컴퓨팅 디바이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MPEG의 동향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미디어 산업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송 산업은 전파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 발전 및 상당한 속성이 갖는 통신 산업과 융합하여 제3의 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방송 미디어 산업은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팽창했고
통신망의 고도화 스트리밍으로 다양한 동영상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방송 콘텐츠 시청의 수용원적 제약이 사라져 TV 방송의 야성이 무너졌습니다. 방송사들은 현재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시청자들에 따라 변화를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주요 정보를, 주요 키워드를 알아봤고요. 이 5개 키워드 알아봤고요. 다음은 주요 내용 정리하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사운드, 그리고 동영상 순서대로 정리를 해볼 거고요. 각각의 주제는 본 책에 나와 있는 주제로 선별을 했습니다. 일단 우선 애니메이션의 개념입니다. 애니메이션은 만화, 그림 등의 정적인 매체와 역동성과 사운드 등을 추가하여 생명을 불어넣는 촬영 기법 또는 영화를 총칭합니다. 서로 연계된 수많은 정적인 장면을 빠르게 전환하여 잔상 효과를 통해 착시를 일으키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애니메이션 두 번째로, 애니메이션은 크게 전통적인 애니메이션과 디지털 애니메이션으로 분류됩니다. 전통적인 애니메이션이 일반적으로 2D 애니메이션이며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필름을 이용한 제작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시기의 애니메이션은 당시의 특수 촬영 기술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초현실적인 상상력이 발휘되는 장면들을 자유롭게 보여냅니다. 디즈니를 중심으로 수많은 고전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었으며 만화 산업이 성장한 일본에서도 일본식 2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디지털 애니메이션은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라고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의 개념 그리고 최초의 영향상형, 전통적인 애니메이션의 이전의 구분을 알아보았고요. 최초의 영향상형은 이 보시는 스크린에 따라서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장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애니메이션의 구분으로 알아보겠는데요. 그림 애니메이션과 모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림 애니메이션은 종이 또는 투명한 셀룰로이드 필름 위에 손으로 움직이는 그림을 그리고 연속적으로 촬영하여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모델 애니메이션은 종이, 나무, 점토 등 여러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인형, 물체 등과 같은 모형을 제작하고 제작한 모형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연속적으로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특징은 종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사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합니다. 따라서 제작 기간이 짧고 인건비가 적게 듭니다. 전통적인 기존 만화, 영화의 기법을 부분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표현에서 핵심 부분이 가상 현실화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사실주의적인 이미지를 구현하지만 현실과의 일치는 완벽하지 못하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일반 영화와는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다양한 형식들이 결합한 일종의 혼합 결과물입니다. 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운드입니다. 먼저 사운드의 개념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소리는 사람의 오감,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중 청각을 통해 전달되는 미디어이며 일반적으로 사운드라고 합니다. 즉 자연의 소리, 음악, 소음 등이 모두 사운드입니다. 다음은 아날로그 사운드, 디지털 사운드, 미디 사운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사운드는 신호의 크기를 미세한 단위로 조정할 수 있고 신호의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잡음에 의해 신호가 변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사운드의 역사는 1877년에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로 다음은 LP 레코드, CD, MP3, 음원 파일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사운드는 소리의 디지털화로 8비트를 사용하고 아날로그 사운드에 비해 음질이 매우 좋으며 실제 소리와 거의 동일한 음질을 유지합니다. 원음은 여러 번 재녹화하거나 원음에 대해 편집, 믹싱, 복사, 저장 등과 같은 여러가지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도 음질은 원음과 항상 동일합니다. 잡음이나 왜곡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보나 양자와 부호화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운드의 품질입니다. 고품질 사운드는 표본화 비율, 양자와 비트수, 사운드 채널 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 외에도 사운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잡음, 표본화, 잡음, 양자화 잡음, 클리핑, 지터 에러 같은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요소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고품질 사운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사운드는 디지털 사운드로 변화하는 과정, 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편집 과정과 잡음이 발생합니다. 표본화 잡음은 부적절한 표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잡음입니다.
양자와 잡음은 아날로그 신호를 양자와 비트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치의 오차를 의미합니다. 크리핑은 아날로그 신호 파형의 상부나 하부를 일정 레벨로 잘라내어 파형이 변화되는 현상입니다. 지터 에러는 디지털 사운드의 전송 과정에서 전송된 펄스 신호를 위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클럭 타이밍의 오차로 실제 클럭 타이밍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건 3D 입창 이명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는 음성은 텍스트보다 정보를 빠르고 이해하기 쉽게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음성은 디지털 신호보다 음성 메시지, 음성 발음, 음성 인식, 문자, 음성 변환에 활용됩니다. 음성 효과는 주로 배경음으로 주로 이용되며 특정 강한 비 오는 소리, 공사 현장 소리의 상황을 현실감 있게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음악은 인간의 사상과 감성을 주로 음으로 표현하는 소리 예술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에 관련돼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영상은 표현 및 전달 형식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복제와 재생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 중 대표적인 영상 미디어는 텔레비전입니다. 영상 미디어는 전통 매체와 달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표현하고 낯선 미디어를 짧은 시간 효과적으로 상영하는 도구로 등장하였습니다. 기술적, 물질적 속성, 사회적, 문화적 속성, 제한 속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은 그리스어로 멀리 있는 것을 의미하는 텔레와 라틴어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비전이 결합된 생성된 용어입니다. 즉시성, 동시성, 현장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전달합니다. 방송 미디어 산업의 변화입니다. 전통적인 방송 산업은 전파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및 쌍방향 속성을 갖는 통신 산업과 융합하여 제3의 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ICT 환경이 발전하면서 방송 산업은 방송 콘텐츠의 다양한 유통 정보와 신속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속성이 다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방송 산업은 구조적 속성이 변화되어 개인 구매가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개인 방송이 등장하고 10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미디어 플랫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OTT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TT는 기존 통신 및 방송사가 아닌 새로운 사업가가 인터넷으로 드라마화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OTT의 본질은 콘텐츠의 다양성, 개인화, 사용의 편의성으로 이러한 특성을 얼마나 잘 구현했냐로 투표가 결정된 것입니다. OTT 업체들은 양질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기존 미디어 시장을 빠르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시장은 동영상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문자 플랫폼에 이어 동영상 기반의 유튜브까지 확인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늘은 애니메이션, 사운드, 그리고 동영상까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알아보았고요. 자, 세 가지 상황 알아보기를 한번 예시를 들어서 어떤 매체가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 제가 문제를 한번 내놨습니다. 네, 세 가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사운드, 동영상 중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가벼운 킬링타임 영상을 이용하고 싶을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하죠? 어떤 매체가 가장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동영상이 이용하기 가장 적당하겠죠. 다음은 두 번째 상황입니다. 청각을 위주로 디지털 음향을 듣고 싶을 때, 청각을 위주로 디지털 음향을 듣고 싶을 때는 네, 맞습니다. 사운드가 가장 적당하겠죠. 이 셋 중에 사운드가 아마 가장 적당할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움직임을 움직임을 주요소로 영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네, 맞아요. 움직임을 주요소니까 애니메이션이 가장 적당하겠죠. 이렇게 오늘 수업 내용을 열심히 만들어 봤고요. 오늘 수업 내용은 애니메이션의 전반적인 개괄, 그리고 사운드의 전반적인 개괄, 동영상의 전반적인 개괄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수업에 만나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